MB의 BBK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줬던 김홍일을 그 빈 공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는데 야당이 또 탄핵하려 하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6개월 만에 이번에. 이게 이제 제2의 이동관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공간이 비죠. MB 정부 때 MBC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이진숙을 그 빈 공간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을 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되려고 하는 이진숙 씨가 지명이 되고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서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을 보고 오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처참합니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지금 이게 첫 일성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번에 지명되고 국민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진짜. 도대체 이진숙은 누굽니까? 언론학자님. 이준숙이라는 사람은 김재철의 입으로 불리는 사람. 김재철 기억나시죠? MBC 전 사장. 예, 맞습니다. 네, MB 때. MB 때 그 사람이 입으로 들어갔는데 MBC 홍보국장을 했어요. 원래 기자 출신이고요. MBC 기자를 하다가 MBC 홍보국장을 하면서 김재철의 입으로 불려졌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진숙이 보도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재철이 입으로 통하면서 고속 승진을 해서 보도본부장까지 가게 돼요. 근데 보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참사적인 오보를 냈죠. 전원 구조라고. 하는. 세월호 전원 구조. 네. 세월호 역대급 오보. 그렇죠. 그 당시에 보도국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MBC 민영화 작업에도 이 사람이 관여를 합니다. 네. 또 하나 이분은요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요. 정치권에 기웃거렸고 출마도 그렇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낙마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에 이제 상정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네. 필리버스터 주자 중에 한 명 주진우 초선 의원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좀 다룰까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을 하다가 나와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갈등이 있는 이 국면에서 한동훈 쪽에 선을 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번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서 최상병 순직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 관점에선 폐륜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해프닝도 그 있었죠. 아들도 그래요. 여기 뭐 손가락으로 뭐 일병, 이병, 상병, 병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프. 근데 저는 뭐 사실 이런 걸로까지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 큰 비판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무식해도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합시다. 정도껏.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지금 댓글에다가 야 최욱이 네 수능 점수 까라. 주진우 수능 점수 비교해라. 야 지금 씨. 아 지금 참나 자식들 진짜. 내 수능 점수는 못 간다. 알겠습니다. 미쳐. 자, 야 요거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어찌됐든 뭐 우여곡절 끝에 하루 지나서 최상병 특검은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찬성했죠. 네, 찬성했죠. 이번 물론 일단은 제가 박수 쳐드리고 칭찬하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네. 저는 조금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나 알 것 같은데. 저는 상임위원장에 본인이 하고 싶어 했다고 외통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망신당하면서 깨졌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삼선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통 정리를 다 했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외통위원장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경선을 치렀는데 졌단 말이야. 네. 거기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당론이고 지랄이고 최상병 특검 에이라 맛이나 봐라 하고 던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요 징계 얘기가 나와요. 제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제명. 탈당하라고 막. 네, 제명하라고. 안철수 의원은 원래 민주당 아니라도 찬성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아이 근데 그때 도망갔었잖아요. 의원님 밖에서 뭐 이거 도망갔었잖아요. 들고 있었잖아요. 팩트로 가야죠. 아니 내가 안철수 편 든다고 또 연락오겠지. 아까 이번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게 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예, 네. 헌법이 위반된다고 입장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이 위반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잠깐만 하고요.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정치적으로 의혹을 만들어 부풀린 특검을 받으면 앞으로도 모든 사안에 특검한다고 할 것이다. 이건 뭐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죠. 강력한 그렇게 메시지죠. 되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네. 범야권 192 플러스 안철수 1 안철수. 하면 193이 됩니다. 그렇죠. 7표. 여기에 김재섭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이슈 검사 탄핵 이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차 못하는 세상 겁 많고 세상 불공정한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서서 위풍당당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네. 자, 권력자를 수사했는데 왜 뭐라고 하냐는 거잖아. 네. 이자가 음. 진짜 권력자를 대할 때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사 인사 패싱 당했을 때 그때도 기자들 앞에 섰었거든. 네. 그때 그 검사 인사한 거 기억나지? 뭐 기억나요. 완전히 패싱 당했거든. 맞아. 알지? 네. 그러면 진짜 권력자잖아. 이거는 지금 그렇죠. 용산이. 그렇죠. 그 진짜 권력자를 대하는 위풍당당한 이원석 검찰총장님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그래, 맞아. 검사장 인사는 말을 해. 울기 직전이야. 말을 해.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말을 해야지. 말 잘하더만. 발전소를 드셔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허? 그러면 규모나 시점 등도 예상 못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말해. 인사에 대해서 아니 말을 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아니 진짜 말을 해. 말 잘하더만 아까. 진짜 권력자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잖아. 아까 그 기백이 기백 어디 갔냐고. 야. 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권력 아. 앞에 늘 저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권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쳐대고 수사에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뭔 수사에 개입을 해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까? 공판만 하고 있어. 공판 유지만. 네. 수사하는 사람과 공판하는 사람 다 다른 검사예요. 이 4명의 검사가 지금 탄핵이 된 이유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겁니까? 네. 자기들이 잘못한 수사에 대해서 탄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대체. 그러니까 아니 수사 다 끝나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뭔 수사 개입이야? 네. 수사팀들이 어우 야 민주당이랑 이재명 수사는 어우 야 우리가 부담돼서 진짜 수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담돼서 그동안의 수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압수수색 376회. 부담됐나 봐. 376회 했어요. 376회 물론 했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은 36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후보에 올린 4사람 있는데요. 4사람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탄핵을 한 게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혐의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탄핵해도 될지 말지를 법사위에서 좀 따져보자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논설위원이 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간에 네. 나눈 그 뭐야 문자죠. 텔레그램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입수를 해서 재편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오. 재편집은 어떤 부분을 재편집했냐면 사적인 부분만 걷어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편집한 텔레그램 문자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좀 키워주세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네.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보낸 겁니다. 오호.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자만 보면 굉장히 공손하잖아. 오, 그런데요? 그렇잖아. 네. 그런데 딱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이 문자가 달리 보일 겁니다. 왜 어떻게요? 되게 무서워 보일 겁니다. 이게 왜? 문자를 보낸 시기가 중요한데요. 1월 17일에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날이야. 1월 17일. 1월 17일에. 네. 근데 이 텔레그램은 그 직후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쳐.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 텔레그램에 네.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못 본 거 아닐까? 아, 익십. 읽고. 씹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기자가 한동훈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죠. 궁금해.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당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인정은 한 거. 자, 이거 보면은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어. 오, 이거까지 깐다고? 약간 그 느낌이었다.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야, 이거까지? 이거까지 깐다고?